소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만든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처리하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다. 국회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4선의 서른 의원, 자유한국당 3선의 홍문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선수를 합치면 7선입니다. 오늘 공영방송에 나오신 만큼 격조 높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자, 이게 어제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아마 무슨 의미예요? 저게 3당 원내대표가 네. 올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거 아마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하도록 합의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 파트너인 나경원 대표 조금 안서로 정면이 있었을 거예요. 이인영 대표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서 위로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터이고, 그것보다도 정기국회 513조 되는 이 엄청난 예산을 잘 처리해서 제대로 된 입법을 하고 예산 처리를 잘하자. 이게 담긴 일종의 정기국회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굽혀도 너무 많이 굽혔다.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청문회를 그래도 어렵게 해준 데 대해서 야당으로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네. 한 가지는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의 마음이 양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진 데 대해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국을 끌고 가는 집권당으로서 네. 두 가지를 함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생각으로 90도로 굽혔다. 요즘 젊은 사람은 저걸 폴더 인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90도로. 네. 네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어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독선적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독선 장관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것은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당신이 스스로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얘기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도야 신문에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보면은 독선이라는 부분을 우리 기사에서 그동안 못 봤는데, 요번에 이 조국 임명을 해서 독선이라는 부분을 어느 언론이든지 다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요? 네. 네. 그럼 대통령이 독선으로 이 문제를 임명을 했다. 그렇다면 독선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장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야당이 이미 발린 식으로 독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독선이라 할까라는 궁금해요. 절차는 다 갖췄습니다. 청문회도 했고, 그리고 벌써 훨씬 전에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면서 야당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청문회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임명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해보니까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야당 지지하는 분들도
청문회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망했다. 이 소리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기 전에는 이게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헷갈렸었는데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야당 주장이 이게 지나치게 부풀렸구나. 이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절차대로 순서대로 다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셨는데 그걸 독선이라고 갖다 붙이면은 또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가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 독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답을 드리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은 국회 의견을 따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를 이 의견이 안 올라간 것이 지금 18분인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보고서가. 않은 게요. 네. 그러면 청문 보고서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장관을 이렇게 18명씩 임명했다는 것은 바로 이게 독선이죠. 그럼 네. 국회가 의사나 만한 것이지. 독선이 청문회를 무슨 필요가 통해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 여론을 다 걸렀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그냥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억지를 부르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지만은 야당이 이를 가지고 시부로 부풀려서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걸 다 알렸다고 생각한다면은 임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봐야죠. 자,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겠지만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법무장관이 새로 취임했으니까요. 어제 조국 장관 임명되고 나서 이제 취임식 가졌는데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자,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7번 네.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기관인 검찰의 힘을 좀 빼야 하는데 권력기관의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검찰은 그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고 이미 부인은 기소된 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장관은 장관 할 일 하고 뭐 검찰은 검찰 할 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면 되고요. 네.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지금 어떤 상태냐 권력화돼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 네. 그래서 검찰이 자체 정화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창 노무현 시절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는 그때 이미 나왔습니다. 양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이해창 대통령 후보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셔가지고 공수처 설치 못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당시에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 이 현장이 검찰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을 빼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이대로 그냥 굴러간다면은 사법개혁은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힘을 빼내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네.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을 빼서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주고 네. 기소권만 공소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전 세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네.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는 따로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힘의 분산이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민주국가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주의 성공했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했는데 네. 검찰 부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하면 공수처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알겠습니다. 일반의 답이죠. 정치 검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할 일을 해라고 했거든요.
의원님은 그러면 대통령 생각과 조금 결이 다릅니까? 아, 그건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가 검찰의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지나치죠. 뭐 지나치다 한참 지나치죠. 네. 일테면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할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검찰은 뭐 원론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원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네. 저는 뭐 나중에 또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청문회를 봤더라면은 검찰이 기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틀림없이 기소 검찰이 이 청문회 안 보고 기소했을 것이다. 왜 시간이 쫓겼으니까요. 네. 기소장 쓰고 그 어쩌고 청문회 하는- 보면서 모든 맥락을 알았으면 기소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거라고 부인을. 보죠. 네. 권력은 분산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검찰이 적당한 선에서 국민 의견을 들어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전 좋다고 보는데 특히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고 나서 네. 그 전에 대통령께서는 살아있는 소위 권력에도 이 검찰에 정의로운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주 칭송으로 뭐 부탁을 했는데 네. 요번에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이율 배반적인 것이고 또 엊그저께 얘기한 대통령의 얘기를 행동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네.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거를 정치 검찰로 몰아간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님이 얘기했다는 검찰은 검찰대로 진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만들어 줘야지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 조국 이 장관에 대해서 딸 문제에 대해서 이 가족 문제를 이렇게 샅샅하게 명명백백히 이거를 파헤치고 이것을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네. 정치 검찰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저는 잘못된 대통령의 또는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장관 취임식 때 박상기 전 장관이죠, 이제는. 네. 이 인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매우 날선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 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만한 정부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화면은 오늘 들어온, 오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공교롭게 오늘 국무회의를 한 곳이 키스트입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요.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그곳에서 공교롭게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박상기 장관도 나가면서 공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수사해서 재판까지 넘겨버리니 이러고 뭐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리고 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세다기보다도 네. 언론전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했다고 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검찰이 기소와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일본하고 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안 하죠. 분리해서 기소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힘이 비례해져 가지고 지금은 검찰 공황이라는 얘기를 수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생각이었고, 근데 검찰 측에서 스스로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박찼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이게 검찰 지나치구나. 이제는 손 안 볼 수가 없겠구나. 이제 검경 분리하고 공수처 신설하고 이걸 정말 해야 된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 전임 장관이 퇴임사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신임 장관의 눈치 보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장관 시절 1년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한마디 나온 일이 없어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퇴임 사이다.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거는 신임 장관 눈치 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장관들이 전임이나 또 신임이나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존경하는 홍순백께서 이 저 전임 장관 이 저 신임 장관 눈치 본다는 얘기는 좀 지나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퇴임하면서 아껴뒀다가 했다? 예, 퇴임하면서 네. 했다고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자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님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윤석열의 칼 이야기하시면서 패스트트랙 지금 이제 경찰에서 계속 소환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당 합쳐서 100분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데 그 칼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마침 오늘 남부지검으로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이 자꾸 달라고 했대요. 자기들이 세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우려와 염려를 합니다. 박지원 전 의원께서 네. 말씀하신 것은 저는 뭐 자기 임의대로 생각한 걸 얘기했다고 보는데 네. 경찰에서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수사할 수 있는 게. 그걸 지금 거의 중단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라. 이래서 지금 넘긴다면은 여기에는 또 하나의 원칙이 아닌 네. 비원칙이 뭔가가 있지 않냐는 우려와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언론과 또 주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수사 중에 있고 다시 끝나지 않은 것을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놔두고 그리고 다 소리 넘겨라. 이 자체도 저는 상당히 염려와 의원님, 의심을 듣는 우리가 겁니다. 저 잠깐만 흔히-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예. 근데 검찰에서 그걸 28일쯤 지난달 28일쯤 통보를 했어요. 송치를 빨리 해달라고. 10일까지는 송치를 해라.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 다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가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사람도 안 갔지 않습니까? 더 조사할 수가 없어요. 안 가는데 뻔한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28일부터 10일 사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오늘 사이에 정리 다 했을 것입니다. 할 건 다 했어요. 경찰에서 할 건 다 했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한 시점에서 넘겨라는데 그게 무슨 제가 문제가 듣는 있습니까? 거는 네. 지금 그 서리현 최고위원 그 얘기도 있는데 또 일부 수사하는 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경찰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마무리를 그래도 경찰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 해줘야지 그냥 중단하고 다 올리라 하니까 올린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듣는 하나의 정보인데 자, 마무리 이건 안 된 우려하는 것은 겁니다. 예, 홍 의원님 마무리 안 된 것은 의원들이 안 오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마무리 안 그것을- 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마무리할 수 그것까지 있는- 마무리 기다린다면은 아니죠. 100년 가도 안 옵니다. 그건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두 분 의원님들은 혹시 고소고발 되지 않으셨죠? 100명의 전- 의원 전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른년이 고발이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흔히 검찰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는 경찰은 덜 무섭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요즘 한참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의원님들이 아무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법적 절차인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없습니다.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 이야기는 정기국회 열렸으니까 뭐 체포영장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제 10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오면 불러서 안 나오면 검찰은 증거 가지고 불구속 기소로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아마 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칼을 휘두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생각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그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네. 항상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분이라서 저는 반대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전 믿고 싶지를 않고 네. 단지 아까 말씀한 대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네. 검찰에 또 국민이 보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하던 거를 중단해서 다 검찰에 넘겨라. 이 부분은 나는 뭔가 네. 의심스럽고 흠막이 있지 않냐 하는 근데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생히 봤고 증거자로 확실히 잡혀 있고 수십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금방 끝나는 사안이에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거의 뭐 형식적 절차에 네.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네. 설명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 가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지극히 잘못된 자세고 전략 자체도 틀렸어요. 그러면요 빨리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늦추려면 가서 좋은 자세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다투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버티면요 검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기소할 수밖에 없죠. 자, 총선은 다가오는데 어제 박지원 의원님 이야기대로라면 그럼 민주당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겠느냐, 몇 명이라도 넣지. 총선 다가오는데 일단 기소 재판에 넘겨지면 공천도 쉽지 않습니다. 제명이 그렇죠? 다릅니다. 네. 제명이 전혀 다르고 저쪽은 의사 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그건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 쓴 것이기 때문에 폭행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지극히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미안하지만 모든 건 저쪽이 자유한국당이 덮어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다 봤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당 장외투쟁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침 저녁에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의원님들 전부 피켓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녁에. 화면 있습니까? 오늘 화면입니까? 이거는 오늘이군요. 이건 신촌인가 보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모습입니다. 네. 당 지도부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최고위원들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는 파면시킴으로써 네. 대한민국 법무부 저걸 좀 장관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실망, 특히 조국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임명하는 하나 과정에서 저희 정부 여당에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높고 비록 실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일부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저 장외 집회에 청년층이라든지 그 민주당에 실망한 시민들이 썩 합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는 정치의 현 상황을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또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저렇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들끓는 민심이 곧바로 우리 한국당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 나름대로의 참 정의로운 그리고 위선 그리고 나 같은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던 아니면은 뒤로 후퇴한다. 이런 절박감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참 열기라고 그럴까 그 함성의 소리인데 네. 그것이 정치권에 곧바로 오는 데는 난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 당에서 저렇게 중앙적인 입장에서 지방으로 분산해서 또 피켓팅을 들고 현충원을 가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네. 이 막무가내 식의 여당과 또 대통령의 이 독선 독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국민 속에 들어가서 호소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피켓팅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정의로운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정신운동을 한다고 보고 네. 우리 정당은 종합적인 문제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보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막에 나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네. 그런데 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한 1%포인트 정도 내려갔던데 이건 뭐 일주일마다 이걸 뭐 저희가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는데 생각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거 민주당이 믿는 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잠깐 먼저 아니, 가만히 있어요. 네. 홍 의원님께 여쭤보고요. 네. 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이고 그것을 많이 반성하기 위해서 어제 현충원에 간 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내용적인 것도 담고 가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네. 또 1인 피켓팅을 우리가 하는 것도 직접 국민 속에서 우리의 한계가 여기 와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진실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소하는 건다. 호소로서 현장에 간 것이지 네. 무슨 우리가 뭐 정치적 뭐 그런 어떤 위선적이고 그것을 뭐 완전 홍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상황 된 것은 우리 잘못이다. 더 잘하겠으니 국민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는 호소의
그런 우리 정치 행위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는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당 정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거는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부분조차도 잘못한다고 몰아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야당에 대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그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전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꿔야 되고 아까 이 정의당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정의당은 절대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정의당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오른다. 그렇게 홍 의원님 반론까지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 우리 서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 지도부도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또 그리고 대국민적인 그런 논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을 견제하고 여당이 잘못된 걸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거의 지금 뿌리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안보 문제가 어디 제대로 됩니까? 경제 문제가 됩니까? 사회 문제가 그렇습니까? 외교 문제가 됩니까?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작은 숫자의 야당이라도 국민 속에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집권당이라는 이 힘의 논리로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묵살시켜버리고 그냥 강행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길이 지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또 여기에 동참하는 국민들 또 제야 시민단체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 의원님 같은 저런 자세로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훨씬 지지율이 높지 지지율이 않았을까라는 올라가겠죠. 생각을. 네. 자, 시간 때문에 오늘 각 언론들이 오후 들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그동안 뭐 SNS에서 몇 번 의혹으로 제기됐었는데 언론들이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공동연구에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당시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김저기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입니다. 제1저자로 그 연구에 등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점은 누가 봐도 광전용 정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 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과연 고등학생이 이걸 했을까라는 조국 후보자의 당국대 의대 논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논문은 아닙니다. 한 장짜리 포스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머리 정리된 보고서 양식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거의 조국 후보 따님하고 같다고 보면 되죠.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광정용적 맥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논문이 됐든 에세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형식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했고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조국 딸은 그렇고 괜찮고 나경원 아들은 괜찮은 거냐? 둘 다 같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따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건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뭐 조국 후보가 불공정의 화신? 그러면 자신은 뭡니까? 지금 이게 조건은 똑같은데 이런 말씀 안 하고 지나갔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홍 의원님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론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바로 듣죠. 이런 등재에 대해서는 부탁하거나 관여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는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뭐 이와 관련해서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한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로서는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네, 저 일부 이 문제 제가 언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담임에 있었던 것은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스펙을 쌓아갖고 장학금을 타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썼다는 것이 네. 우리 국민의 반감을 사는 것이고, 나경원 대표의 아들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논문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해독을 하면서 이 논문의 가치성과 그 논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장소를 빌리는데 적당한 데가 없으니까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서울대 의공학과의 연구실을 좀 그렇습니다. 네, 동료 교수에게 부탁을 한 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장학금을 타고 어디 뭐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대학에 뭐 진학을 하고 이런 용도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걸 갖다가 똑같은 걸로 보고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네. 조금 저는 좀 치사하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물타기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네.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의 딸 단국대 의대 논문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논문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힘 있는 분들, 이른바 기득권들은 자식들에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아름을 통해서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 스펙으로 대학을 가는구나 부분에서 실망을 했는데 네. 당시 유력한 나경원 원내대표, 그때 여당 의원입니다. 게다가 네. 네. 표가 서울대 동기 교수에게 전화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서울대 연구실 좀 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 자체를 저작권자로 나와 있는데 네, 네. 그 놈을 놓고 서울에 와서 그 뜻 있는 분들이 과연 이 학문적인 이것을 한번 연구실을 좀 빌려서 쓰자는 것이었듯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장학금을 탔다든지 스펙을 뭐 어디가 쌓았다든지 어디 진학을 한 게 전혀 그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학문적인 상황에서 네. 그 논리를 한번 네.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 장소를 빌리자고 했던 알겠습니다. 것이지. 마무리 발언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구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라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후보는 따님 논문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따님 논문 작성하는데 직접 아들 논문 작성에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관여를 직접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어머니 그래서 정 교수가 네. 한 거를 안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그건 자, 말이 안 여기까지만,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자, 민주당 서른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